어린이집 근처에 교보문고가 있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꼭 들르게 됩니다.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슈퍼사이트라는 책 소개를 보고 이거다 싶어서 교보문고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앱에 접속하니 제가 최근 정말 관심 있어 하는 프로듀서 릭 루빈의 책이 나왔다는 사실에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릭 루빈은 에서 폴 맥카트니와 함께 다큐멘터리에 등장했던 분이기도 한데, 그때 그의 존재를 처음 알았어요. 레드 칠리 페퍼스와 같은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많이 들었던 밴드의 프로듀서이고 역사상 가장 뛰어난 프로듀서 중 한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리저리 훑어볼 법도 한데, 돌이켜보니까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네요. 사실 지금 뽀용 스크립트 페이지를 따로 하나 파놓고 여기에 일기처럼 글을 적어요. 단 모닝 페이지 때처럼 무의식적으로 막 쓰지는 않고 어느 정도 첨자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필터를 켜놓으니 속도가 더딥니다. 그리고 썼다 지우는 행위도 반복되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브이로그라기보다는 그냥 단편적인 생각들을 기록해놓는 용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브이로그라 하면 뭔가 좀 그래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여행기 1일차, 2일차 뭐 이런 시간적 흐름이 존재해야 하는데, 루틴화하려는 과정에서 약간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일 브이로그용 콘텐츠를 뽑아내는 건 확실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몇 주 전부터 집안의 일을 해결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이나 영상물 제작 등 본격적으로 일이 몰리는 시기가 되다 보니 약간 마음이 조급해지는 현상이 와서 마인드를 다시 튜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관을 설정하고 각 전시마다 필요로 하는 컨셉과 톤 앤 매너를 조율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계가 필요한 영상 시퀀스나 관람객 경험 등의 디자인이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하면서 어려운 건 내부적으로 다수의 관점을 수용하고 녹여내야 하는 부분이라거나 표현과 자율성의 제약 등입니다. 특히 감각적으로 경험치가 쌓였던 부분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등의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건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뉴욕이라는 도시에 꽂혀 있습니다. 굉장히 막연한데 세계 1등 도시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난 뒤부터는 자꾸 눈에 그런 것들이 보여요. 지난번 백남준 작가가 뉴욕에 이주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기도 했는데, 어제자 신문에서는 김구림 작가님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김한기 작가의 뉴욕 이야기도 보게 됩니다. 조승연의 탐구생활도 구독하여 틈틈이 콘텐츠를 시청하는데, 뉴욕의 아파트 시세나 분위기 등의 정보를 접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레벨로까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지점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인데, 이게 참 쓸데없는 고민이기도 하죠. 아무리 백날 여기서 열심히 준비한들 가서 하루 부딪히는 게 더 효율적일 테니 말이죠. 여튼 아직은 좀 머뭇거리게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 등요. 또 생각의 탈의가 이어지는 어느 날 얘기를 꺼내볼게요. 슈퍼사이트를 아직 20페이지도 읽지 않았어요. 하지만 벌써 뇌에 꽂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먼저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현실 이후 저는 XR, 확장현실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많이 쓰고 돌아다녔는데, 그것보다는 스페셜 컴퓨팅, 공간 컴퓨팅이나 컴퓨팅이라는 용어도 종종 사용한다고 하네요. 네, 확실히 이 분야가 앞으로 모바일 생태계 이후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기술과 미디어의 변화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생태계는 혼재된 게 맞고요. 지금 제가 업로드하는 이 브이로그도 좀 더 현전성, 프레젠스가 높은 상태로 공유될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아마 기획과 스토리일 것입니다. 특히 각자의 경험이 연결된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성한 더 그럴싸한 콘텐츠들에 둘러싸여 어느 순간부터는 소음에 가까운 콘텐츠들이 정말 많아질 것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전시, 행사 등이 연이어 대기 중입니다. 이번에는 리서치랩을 진행 중이고 18년도에 아카이브 전시를 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아마 갈 것 같아요. 저는 아카이브 형태의 전시를 보는 것도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전시장에 가면 각자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사운드, 텍스트들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며 그 공간을 유영하는데, 저는 화려함과 멋짐을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어떤 뛰어난 미적 감각의 포인트보다는 지적 감각의 포인트로 연결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경험과 지식 정보에 자극을 주는 정보들, 특히 지난번 백남준 작가 전시에서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인터뷰를 읽고
바로 책을 구입한다든지 젊은 류이치 사카모토와 백남준이 나누는 대화 자체를 보는 게 너무 경이롭다든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다 보니 좀 더 과정과 맥락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감은 최대한 깔끔하게 만져야겠죠. 여튼 제로원 전시도 그렇고 회사 시연용 콘텐츠도 그렇고 제 기준에서는 어떤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그건 바로 음악과 사운드의 미래라는 점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수록 리서치 과정에서 더 이전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폴란드 예술가 크리슈토프 보디츠코 라든지 차우진 평론가님이 언급했던 악보 이전의 콘서트 위주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살았던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것 자체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정말 우주로 모두 넘어간 그 시점에 청취 디바이스는 어떤 것이 될 것이며 그때의 콘텐츠는 어떨까? 공기가 없는 곳에서 말이죠. 여튼 또 깊은 딴 생각으로 빠지기 시작해서 얼른 거두어 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